네, 강프로입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봅니다. 덕산테코피아가 이틀째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22평과의 이격도를 대폭 줄여놓은 그런 상황인데 3일 동안 조금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데 시간이 약간 더 소요가 됩니다.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지내가야 되고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 덕산테코피아는 호재가 있다. 그게 전해에 관련된 호재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 즉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만큼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여기 보시면요. 덕산 일렉트라, 그쵸? 전액 고객사 확보, 일본 센트럴글라스와 OEM 계약 체결,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어저께는 덕산테코피아가 덕산일렉트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들어간다. 즉 요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요건 덕산일렉트라의 그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죠. 뭐 공장 증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덕산테코피아가 직접적으로 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적으로 이점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호재거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 내용이 반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주가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해서 언제 파나요? 아직까지 매도 구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가 돌파한 구간, 여기 6월 24일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고가 돌파한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격을 좁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호재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자, 첫 번째 덕산테코피아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덕산테코피아도 그렇고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YC 같은 종목도 그렇고 제가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 종목도 동일한 매매 타점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YC 같은 경우에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내용 한번 보세요. 언제 공략했는지. 올라갔을 때 매수 매도, 올라갔을 때 또 매도, 또 올라가니까 또 매수. 그쵸? 올라갔을 때만 공략을 한다. 내려갈 때는 그냥 판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5%씩 손절이 나오는 구간도 있는데 쭉 보면 8% 수익, 17% 수익, 20% 수익 이런 정도의 수익이 올라갔을 때 꾸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즉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 발생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죠.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보시죠. 태성 몇 번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매수 매도 50%.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우리는 저가를 잡을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차트를 잘 파악하고 뭐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 나만의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올라가는 종목만을 추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에 5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덕산테코피아를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쵸? 이쪽 구간에서 안 사죠. 올라올 때 매수, 또 매도, 매수,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또 매수.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죠. 매매하다 보면 손절이 있습니다. 2% 수익, 1% 수익, 7% 손절 이렇게 있죠. 근데 밑에 7% 수익, 37% 수익. 3월달부터예요. 그러면 3월달부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째 같은 종목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왜 제가 같은 종목만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까요? 올라가는 놈이 더 가니까. 올라가는 놈은 어떻게 봐야 돼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태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YC에 대한 부분이 있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우양과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 41%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시세를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호재가 있죠. 자, 보세요. 덕산일렉트라 전해액 고객사 확보, 일본 센트럴글라스와 OEM 계약 체결. 자, 그러면 이게 테네시 공장의 전해액 생산 능력은 연간 6만 톤 규모로 센트럴
애플글래스는 덕산 일렉트라의 전해액 주문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이죠. 계약 금액과 공급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즉 최소 6만 톤 규모.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테슬라로 갑니다. 그렇죠? 요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일부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실제 언제까지 받을까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심하게 올라온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요런 그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의 실적 전환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도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하고 연계시켜서 봐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최소한의 실적 구간이 뭐냐? 덕산테크피아의 지금 실적을 보잖아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쵸? 주가는 엄청 좋은 구간을 올해 들어서 보내왔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실적이 좋은 종목군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해보면 여기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보면 어때요? 적자 기업이죠. 그런데도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죠. 시가총액은 12조에서 14조 사이를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반도체 사업부 그리고 OLED 사업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반도체 사업부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해액 사업부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고객사가 확보된 것이 그렇죠. 덕산테크피아의 프리미엄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 프리미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적이 발생하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빨리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싸게 살 수는 없지만 가장 빨리 살 수는 있다는 거죠. 고가, 즉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고가 돌파 구간이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런 호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호재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호재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주식을 봐야 된다는 거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 그렇죠? 이 밑에 내려보면 37%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7%씩 이 정도의 손절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는 나만의 투자 방법, 나만의 매매 기법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갖춰놔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가격이 가장 빠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2주 안에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덕산테크피아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그렇죠? 2주 안에 어떤 식으로 2주 안에 처리하는지 제가 실전 제 계좌를 통한 타점을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다 드렸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덕산테크피아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덕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덕산테크피아가 일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도 뭐 한 5%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한 2%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 나오는 건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그 고가 매물 소화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온 거죠.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주가를 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